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덕이라면 꼭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국토종주 633km에 관계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아주 작은 체구이시지만 나 홀로 국토종주 633km를 2박 3일에 걸쳐서 다녀오셔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정리도 잘 해갖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판단해서 인터뷰 결과를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작은 코인 로드의 여신분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어보시고 국토종주를 앞으로 또 준비를 하시거나 앞으로 계획을 짜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접 로드의 여신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랴부랴 주차하고 스타트 라인에 빨리 가서 도장 찍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잘 가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새롭네요. 제가 작년 한 9월경부터 국토 종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중간에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계속 비 소식이 끼어 있어가지고 미루다가 올해 3월 13일 지난 수요일날 다시 이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국토종주길이 낙동강까지 가는 길도 있고 세제 자전거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산까지 가는 장장 633km의 거리를 완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이제 정서진에서 시작했고요. 항상 운동 코스로 많이 다녔던 코스여가지고 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갔어요. 그리고 한강 관문에서 첫 번째 인증 도장을 찍고 이제 강나루까지 무정차로 가려고, 중간에 이제 여의도 인증센터가 있긴 하지만 도장만 찍고 강나루까지는 무정차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때는 바람도 없었고 그냥 한 27, 8 정도로 편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 강나루 인증센터에서 인증부스가 어딨냐고 여쭤봤는데 다들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교 밑에 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한 30-40분 뺏겼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아는 지인 언니를 딱 만나서 너는 여태까지 자전거를 몇 년 동안 타면서 인증부스 어디 있는지도 모르냐고, 그 언니 덕분에 거기서 인증도장 찍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또 두 번째 난간이 체인을 제가 화장실 가느라고 자전거에 체인을 감아놨는데 제가 너무 들떴었나 봐요. 그걸 감은 채로 그냥 또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그 자물쇠는 터지고 체인은 스프라켓 안에 감겨져 있고 제가 뒷바퀴를 빼고 그거를 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빼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지인분 중에 힘센 남자분이 다행히 한 방에 그거를 풀어주셔가지고 다시 뒷바퀴 장착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난감해가지고 택시 불러서 집에 가야 되나?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지. 아니, 국토종주를 시작해가지고 체인 때문에 자전거 열쇠 때문에 중단한다는 건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난감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언니 덕분에, 지인분 덕분에 해결하고 또 급하게 묻어가지고 하남까지 정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까지는 정말 편안하게 갔고요. 저는 무조건 이거 내비를 보고 가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배터리가 1%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카카오맵도 틀어놓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도 틀어놓고 여러 가지를 같이 중복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어마하게 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부터는 제가 솔직히 국수역부터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비를 믿고 가야 되는데 너무 난감해서 차라리
양평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양평까지가 아마 스타트에서 한 100km 정도 지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다가 국수역에서 그냥 중단하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국수역에서 한 40분 정도 쉬고 다시 또 출발했는데 또 다른 난관이 또 생겼어요. 뭐냐면 자전거 길에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진입이 금지된 거예요. 저는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이버에도 양평 쪽에 자전거 도로가 폐쇄됐다는 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예 플랜카드로 걸어놓고 진입조차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3월 말까지 자전거 도로 공사 중이다라는 멘트가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비를 켜고 국도로 가야 되는데 차들 속도가 뭐 80에서 100 정도로 막 쌩쌩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로드 타신 분이 자전거를 끌고 오시면서 플랜카드를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돌하고 엄청 험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국도에 목숨 걸고 타고 가는 것보다 끌바 멜바를 하더라도 자갈밭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플랜카드를 넘어서 다시 진입을 해서 양평역까지 왔어요. 네, 양평역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다시 이포보랑 여주보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이포보랑 여주보는 굉장히 제가 많이 왔던 곳이더라고요. 저는 왜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수없이 많이 왔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주보랑 이포보 쪽에서는 별다른 둘러보거나 그럴 거 없이 그냥 인증 도장만 찍고 다음 장소인 강천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강천보에서 이제 인증을 하고 남한대교를 건너서 비내성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여기까지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갔어요. 근데 날이 점점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후로 접어들면서 몸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비내섬에 도착해서 인증센터를 찍고 거기서 이제 비내섬 휴게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다행히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녹일 수 있었어요. 원래 첫 번째 제가 계획은 충주 탕금대 지나서 수안보까지 가는 게 첫 번째 제 목표였는데 날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는 자전거를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충주 탕금대까지 가서 하루의 그 일정을 종료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비내섬에서 도장을 찍고 충주 탕금대까지 열심히 달려서 갔습니다. 충주 탕금대 인증센터는 공원 안에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식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한 2km 못 가서 충주역이 있어가지고 일단 근처에서 숙박도 하고 저녁도 먹고 굉장히 편히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 일정은 첫 번째 인증센터가 수안보 온천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수안보 온천 쪽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다가 21km 정도 국도나 자전거 도로나 거리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를 타고 수안보 온천까지 한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을 해서 수안보 온천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아침에 3월 달에 국토 종주는 정말 체력 소모가 큰 것 같아요. 일단 기온이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아침이었는데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한 2, 3도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다시 국토 종주를 3월 달에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수안보 온천 부근의 편의점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 편의점 사장님께서 또 여자 혼자 국토종주 한다고 굉장히 감탄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물어보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힘을 굉장히 많이 얻어서 이제 다시 이화령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수안보 온천에서 이화령까지 가기 전에 이제 소주룡이라는 작은 어필이 하나 있고 또 그 전에 또 약간 야트막한 어필이 있어서 저는 그게 소주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안보 온천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1km 정도 되는 얕은 오르막이 있고 어필이 하나 있고 그걸 지나서 다운힐을 한참 한 다음에 소조령을 지나서 이화령 어필을 시작했습니다. 이화령 어필은 한 5km 정도 되는 길이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길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평균 경사도가 한 5%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가고 오른쪽으로 계속 지루하지 않게 전망대가 있다. 500m마다 전망대가 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길래 전망대가 저렇게 계속 표시가 돼 있을까 싶어서 나중에는 중간쯤 한 2k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시내를 내다봤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시게 되면 꼭 유화령 찍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전망대도 올라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주변 경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3월에는 국토정주를 안 하나 봐요.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셀카봉도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뭐 얼굴만 크게 나오고 멋진 사진은 진짜 뭐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인증샷만 겨우 찍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경역까지 가는 도중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자전거 길이 표시가 돼 있는데 저는 그 길이 부산까지 가는 종주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세제 자전거길이라는 길이 가다 보니까 저는 낙동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주 수첩을 꺼내가지고 봤더니 제가 잘못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알바를 조금 하고 되돌아가지고 상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내비만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 상주예요? 어느 쪽이 상주예요? 근데 이쪽에 또 가다 보니까 자전거 길이 공사 주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나지만 그 사시는 분이 그쪽에 계시는 분이 저보고 국도를 타고 가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으니까 상주까지 그쪽 길로 가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쪽이 새로 난 국도인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진짜 편하게 왔어요. 그래서 상주까지 가는데 여기도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것도 없고 이때부터 정말 배가 너무 고픈데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니 뭘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봐도 없고 제가 사전에 너무 미흡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예전에 제주도 그렇고 뭐 동해안도 그렇고 중주 도장을 찍으면서 다니진 않았지만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이번에 종주하는 그 의미도 하나의 제 의미도 여행을 컨셉으로 잡은 거였거든요. 달리다가 좋은 뭐 뷰가 좋은 카페가 있으면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제 가방에 든 영양갱 몇 개밖에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고 싶었는데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전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왔을 걸 좀 후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두 번째 날 달성보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배가 고파도 계속 갔어요. 가다가 정말 신기하게 멀리서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전 살아있는 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프로 만든 소예요. 근데 너무 예쁘고 멋있고 또 사람을 못 보다가 소라도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소하고 야 나 지금 부산 가고 있어. 너는 뭐 하고 있니? 뭐 그런 유치한 대화도 하다가 사진 한 방 찍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국토종주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에 이제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상 공사 구간들을 만나서 자전거 도로가 이제 방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슬기롭게 그 해법을 잘 찾으셔서 코스를 이제 진행을 놓치지 않고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국토종주를 도전을 했었고요. 그때 5월 중순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 그랜드 슬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33km 국토종주 구간은 저 같은 경우는 정서진에서 충주 탐금대까지 가는 1일 코스로 진행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 코스로 이제 충주 탕금대에서 낙동강 하구뚝까지 가는 1박 2일 코스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완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의 여신분께서 이번에 진행하시는 거는 2박 3일 코스로 정서진부터 낙동강 하구뚝까지 가는 이 코스로 하셨네요. 자,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주를 지났을 때가 아마 오후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주변에 아무 편의시설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6시에 제가 아침을 먹고 출발했으니까 오후 4시니까 거의 한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죠. 주머니에 있었던 뭐 양갱이랑 초코바 그걸로만 계속 이제 소진하면서 계속 종주를 이어갔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인증센터에 가면 뭐라도 있겠지 싶어서 낙담보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정말로 낙담보 인증센터에 가니까 거기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면서 낙담보 인증센터에서 한 200m만 넘어가면은 바로 주변에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10시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꿀맛이었던지. 저는 원래 그 해장국이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물 요리를 안 좋아하는데 정말 남김없이 싹싹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늦은 점심을 먹고 다음 코스가 이제 칠곡고였어요. 칠곡까지 이제 가는데 그때도 이제 좀 많이 지루했어요. 가는 내내 뭐 동행자가 있거나 만약 동행이 아니어도 라이더들을 만나면 인사라도 하고 그런 반가운 마음에 서로 응원도 받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저 말고는 그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구미보에서 이제 낙담보에서 구미보까지 가는 길이 한 30 몇 킬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한 12km 정도 갔었을 때 다행히 좌측에 자전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하헌인가 하는 자전거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거기 자전거 종주하시는 분이 많이 와서 그런지 그 초코파이랑 소세지 같은 거를 낱개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에 500원, 뭐 소세지도 그 정도 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 옆에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끔 라면 그 즉석 조리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종주하시는 분들은 꼭 거기 들러서 따뜻한 차라도 드시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휴식을 또 취하고 다음 인증센터가 구미보까지여서 구미보까지 갔습니다. 원래 제가 목적지를 달성보까지로 정했었는데 시간상 달성보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날 제가 이렇게 체험한 바로는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달성보 그 전이 강정 고령군가 그렇게 됐고 그 전이 칠곡고였는데 저는 칠곡고에서 과감히 그날의 일정을 종료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또 칠곡고에 제가 조금 숙박 정보는 어느 정도 좀 정보를 얻어갔는데 칠곡보 주변에는 솔직히 숙박은 없었어요. 한 군데 있긴 한데 거기도 좀 찾아가려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역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2km 정도 인접한 곳에 외관역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시내로 벗어나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시도 가고 있는데 마주오시던 어떤 운동하시는 연세 지긋하신 분이 제가 여쭤봤어요. 도시로 이 시내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막 교차를 표시까지 해주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다가 아마 됐고요. 그냥 저 따라오이소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직접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나오셨는데 저 때문에 운동 포기하면 안 되시잖아요. 말씀드렸더니 걸어가면서 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숙소까지 또 제가 그 예약했던 숙소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방전이 돼가지고
길 찾기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그 숙소가 어딘지 안다고 거기까지 벨다 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걸어가고 저는 자전거를 끌고 서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숙소까지 가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보통 본인이 타지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데 거의 1km 이상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안내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은 숙소까지 안내해주면서 또 저한테 힘들 텐데 여기 어디 나가면 뭐 맛집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으니까 거기 꼭 들려서 저녁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자, 이제 또 숙소 칠곡포에서 정말 편한 휴식을 취하고 3일째 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컨디션을 봐서 저는 2박 3일로 끝낼지 아니면 다음 날까지 3박 4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의외로 또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오늘내로 낙동강 하구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밥을 꼭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낸 게 낙동강 하구토까지 가는 자전거 길을 택했다가는 또 굶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무심사는 꼭 가보고 싶었지만 무심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도를 선택해가지고 낙동강 하구토까지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네이버 맵을 길잡기를 이용해서 강정 고령북에서 스타트할 때 국도로 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갔다가는 또 점심을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도를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합천 창녕부부터 창녕 함안부까지 거의 한 28km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은 국도를 통해서 이용하게 됐고 정말 다행히 국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너무나 멋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생긴 우두막 같은 카페 같은 분위기의 식당이 있어가지고 메뉴를 봤더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우 버거, 제가 이태원 그 자쿠 모 버거의 번개를 자주 쳐서 그 버거를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비주얼이 거기랑 너무 똑같은 비주얼이었어요. 가격대도 진짜 싸고 버거가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10,000원 정도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맛있는 점심을 먹는 대신 국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저는 무심사를 못 갔어요. 무심사도 꼭 가보고 싶은 코스긴 했는데 그래도 점심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무심사를 포기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은 양산 물물회관과 낙동강 하구토까지 딱 2구간이 남았어요. 근데 2구간이라 그래도 거리가 거의 한 90km 정도. 양산 물물회관까지는 55km 정도고 낙동강 하구토까지는 35km 정도. 그러니까 토탈 90km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루하고 길고 먼 거리였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라 저는 다음 날까지도 예상했었는데 그냥 오늘로 마지막 종주도장을 찍을 목표로 그냥 하염없이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바람이 저를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숨통이 불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등바람 밀어줬으면 정말 편안하게 갔을 텐데 오는 거는 역풍 아니면 또 측풍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또 지나가다가 종주하시는 분을 마주쳐서 물론 그분은 저랑 같은 종주길은 아니었는데 종주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부산 잘 기억은 안 났는데 다른 쪽으로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서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응원도 받고 다시 양산 물물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양산까지 진짜 55km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자신을 잊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갔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좀 느린 템포의 음악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점점 더 처지고 지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제가 막 듣는 파일 중에 역동적인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은 운동을 할 때 듣는 그 음악 파일인데 아무래도 운동을 할 때 천천히
그 발라드풍의 음악을 듣는 것보다 그런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심박도 올라가고 제 체력도 더 높아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바꾸고 나서 정말 페달링을 한 10 정도 더 높여서 양산물 회관까지 정말 숨차게 달려갔습니다. 일단 해가 지면은 저는 그날 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후 7시까지는 낙동강 하구뚝에 도착을 해야 됐었어요. 양산 물물회관에 도착해서 인증 도장을 찍고 다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수통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남은 구간은 35km지만 제 예상대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것 같고 시간은 4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고 가자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카페에 들려서 맛있는 쌍화차를 주문해 가지고 피로도 풀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까지 이제 딱 35km 남았었어요. 근데 종주 수첩에는 35km라고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간 거리에 이정표에 써 있는 거리는 한 32km 정도 좀 단축돼 있더라고요. 근데 길에 표시가 너무 잘 안 돼 있고 지워져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느낀 게 낙동강 종주길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 국토종주라는 글이 너무너무 흐려가지고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옳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가고 있는지 판단이 제대로 안 설 것 같더라고요.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카카오맵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계속 낙동강 하구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해가 계속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지고 기온도 빨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남지 한 15km 정도 남은 지점이었는데 그때부터 또 난관이 뭐였냐면 낙동강 하구뚝까지 가는 길이 공원 안에서 그 길이 조성돼 있어서인지 주변에 산책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자전거 길이 이 구분이 돼 있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돼 있어서 양쪽에서 오시는 분들과 자꾸 교차를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가 해도 지고 라이트도 거의 이제 충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밟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너무 천천히 한 15에서 20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함 없이 천천히 낙동강 하구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말 저 멀리서 그 낙동강 그 하구뚝에 그 불빛이 보이는데 와 정말 너무 감동이었다 그래야 되나? 와 정말 이제 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때 마침 또 지인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종주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5km 정도는 제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숙제를 다 모두 끝냈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그 주변을 느끼면서 하구뚝까지 갔습니다. 하구뚝에 도착하니까 와 그때 해가 이미 져서 7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주변이.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진짜 자전거 이렇게 옆에 세우고 멋지게 자전거 인증샷 찍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진짜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어두웠지만 셀카 찍고 자전거 피니시 라인 633이라고 써있는 피니시 라인 자전거 세우고 인증도장 찍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그 긴 여정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끝내고 나고 어제 집에 도착해서 하루 자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종주 수첩 그 길을 찾으면서 다음에는 어딜 가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국토종주는 꼭 한번 해봐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국토종주를 2박 3일 일정으로 혼자 하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 정말 철저한 사전 정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갈까? 그래 가자 하고 바로 짐 싸가지고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실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준비물을 철저히 챙겨서
그 배터리 소모가 아무래도 지도맵을 켜고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모량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만 암페어의 보조 배터리를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걸 챙기셔야 되고, 아무래도 추위 강한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아무래도 3월에는 국토중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력적인 소모도 강하고, 아무래도 날이 좋을 때 즐기면서 하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 파일이 저도 여러분들처럼 사전에 여러 개를 준비를 많이 해서 다운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검증이 된 걸로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네이버 길찾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 파일을 보면서 길찾기로 보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숙소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 같은 것까지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시면 저처럼 그렇게 10시간 이상 굶으면서 국토종주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론 고생도 했지만 또 나름대로 그 고생한 만큼 뿌듯함이 너무 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국토종주를 가시게 된다면 저처럼 즉흥적으로 무조건 떠나지 마시고요.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시고 검증된 코스 파일, 검증된 정보로 편안하게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